공천 개입 의혹, 공천 장사 의혹이 좀 불거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그 신빙성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27명 명단을 보고 네. 아 이게 수법이 뻔하구나. 그리고 처음에 이제 정말 자괴감을 느낀 게 정말 다 똑똑한 분들이고 유명한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명태균 씨 최근에 말 바꾸고 하는 걸 봐도 네. 굉장히 달변이고 일견 똑똑해 보이지만 딱 느낌이 있잖아요. 굉장히 허점이 많아 보이잖아요. 말에 구멍도 숭숭 있고. 그러면 분명히 이분들도 알았을 텐데 왜 이랬을까? 아. 저는 거기에 허점이 있다고 봐요. 이 데이터가 주는 힘은요. 아하. 굉장히 맹신하게 만드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아니 이게 여론조사가 다른 여론조사는 뭐 이 박빙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갖다 준 여론조사는 너 내가 잘 나와. 제가 만약에 후보 입장이면 안 믿을 것 같거든요. 이게 사기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것 하나 이제 같은데. 비유를 들면 예. 시중에 옛날에 소문 중에 SK 최 회장께서 무슨 역술인으로 알려진 김모모라는 사람한테 속아서 뭐 돈을 맡겨서 큰 돈이 이렇게 날라갔다 해서 재판 과정에서 굉장히 재판장이 질타도 하고 했잖아요. 네. 그때 제가 이제 기업인 출신이다 보니까 기업에서 돌았던 소문이 뭐냐면 그 역술인으로 알려진 사람이 최 회장께서 일본에 출장 중인데 전화를 해서 내일 아침에 진도 몇채 지진이 나고 일부 쓰나미가 있을 텐데 뭐뭐를 조심해라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네. 다음 날 진짜 그 진도 몇 점 몇까지 맞는 그 지진이 일어났다. 그 네. 뒤로부터 그분을 굉장히 믿는다? 신뢰하게 됐다. 뭐 이런 물론 다 찌라시 얘기지만 찌라시 얘기겠지만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주는 힘은요. 한 번 뭐가 맞게 되면 굉장히 맹신을 하게 되고 그게 추세적으로 하면서 아까 가스라이팅이라고 표현을 드렸잖아요. 그럼 굉장히 그 가스라이팅이 돼서 가속도가 붙고 그게 한 번 그게 맛을 본 사람이 입에서 구전으로 소문을 내주죠. 아하. 누가 한 번의 용화되더라 성공이?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죠. 그걸로 명태균 씨는 맨 첫 번째 접근이 분명히 이루어졌다. 물론 김영선 씨나 이런 그 당시에 공신력이 나름 있다고 하는 사람의 소개 이것도 소개. 중요했겠죠. 네. 근데 진짜로 그 사람이 뭐 첫 번째로 무슨 뭐 안진뱅이 뭐 이런 얘기를 네, 했다면서요. 네, 장림무사 그건 뭘 했다면서요. 예. 그렇듯이 툭 던지는 한마디가 예를 들어서 여론조사 당신 여론조사 보니까 어떻게 될 것 같던데 예를 들어 이런 말 한마디가 혹하게 만드는 거죠. 이 27명까지 가는 데에는 예. 데이터의 마력을 악용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데이터의 마력을 악용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준석 뭐 김영선의 소개로 이준석 김종인이 소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네. 또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렇게 친윤들이 그러니까 이른바 뭐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못하던 김종인과의 다리를 못 놓던 걸 명태균이 해줬다. 네. 신뢰할 만하다. 그때부터.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김종인 박사님 하면은 예. 뭐 그래도 단수가 뭐 입신의 경지에 있다라고 하고 하는 분들조차도 명태균 씨랑 그렇게 교류했다는 게 요즘 속속 밝혀지고 사진도 있잖아요. 나오고. 네. 그러면 그런 소위 무림의 고수라고 하는 분들이 왜 거기까지 갔을까? 그건 데이터가 주는 마력에다가 또 네. 하나 있죠. 흥신소 역할을 잘한 면도 있는 거죠. 거기에 이제 식으로? 강혜경이라는 분은 정말 직원으로서 억울하게 당한 면도 많이 있겠죠. 뭐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를 만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역할도 한. 그렇죠. 어떻게 강혜경 보면 씨. 맞춤형으로 주문 생산이 나오니까 거기에 더 또 마력이 힘을 더해가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김건희 여사 주고받은 카톡이나 텔레그램 이런 걸 공개를 하면서 네네. 내가 이렇게 아직까지 뭐 힘이 있어 이거를 좀 보여주려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이미 평론가분들이 많이 네. 말씀하시지만 이제 이런 거겠죠. 결국은 이제 뭐 짖는 개는 뭐 물지 않는다, 자기가 무서워 짖는다, 뭐 이런 측면도 하나 있을 거고요. 실제 아마 지금 강혜경 씨도 자기가 본인이 녹취한 걸 다 복귀해서 듣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속에 보면 이제 지난번에 노출돼 있던 뭐를 어떻게 고쳐줘 하듯이 그런 게 꽤 있을 수도 있잖아요. 추정컨대 그런 것들이 다 만약에 그러면 지금 윤 대통령 진짜 조작의 증거 아닙니까? 만약에 윤 그때는요? 후보 관련된 부분이 네. 있다고 한다면 이제 그게 굉장히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본인은 알겠죠. 아하. 본인이 했던 말들은 기억을 하겠죠. 야, 그러면은 이게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명태균 씨가 뭐 한 달 안에 뭐 탄핵하야 이 얘기를 네. 자신 있게 하는 것도 예. 이런 자료 다 있을 근데 것이다. 명태균 씨의 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자세히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이분이 막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제 경영학을 전공하고 법학을 이제 석사를 했는데 물론 경제법을 했지만 법적으로 이렇게 이걸 생각을 해보면 네. 이분이 사법적으로 걸리지 않을 정도의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어떤 감정상으로는 아유 네. 쟤는 사기꾼이야 이렇게 네. 말할 수 있지만 실제 법적으로 사기로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듯이
저 헛방이야 하는데 네. 실제로는 팩트에 기반해서 부풀리는 거 네. 거기에 법적으로 봤을 때는 감정상은 아유 저 이상한데 나쁜 놈인데 이렇게 욕할 수는 있을지언정 법적으로 처벌할 때는 경계선에 있는 그런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아. 그걸 굉장히 조심해서 봐야 될 것 같고 네. 또 한 가지 저희 이 국민들이 진짜 눈여겨 조심해서 봐야 될 게 이게 이제 지금 윤 정부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분노가 점점 게이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윤 정부에 대해서 정면으로 맞서는 사람들에 대한 카타르시스가 있거든요. 네. 묘하게 이 사람이 아하. 우리가 스톡홀름 이펙트라고 범죄자와 나중에는 이렇게 동조화돼가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이 사람이 묘하게 그거를 카타르시스를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마치 물론 그 사람이 안 좋은 건 알지만 계속 귀를 기울이고 눈여겨보고 빨려 들어가듯이 하는 이런 측면은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대중 입장에서는 뭔가 가진 게 있으니까 네, 이걸 네. 까면은 예. 윤 대통령 이제 부부를 네, 네. 끌어내릴 수 있다. 예. 이런 생각 가지고 네. 지켜보는 심정이 있다는 맞습니다. 거죠. 네. 경계해야 된다. 뭐 지금 명태균 씨가 3시간 전에 올린 페이스북 글을 보니까 다 내가 했다고 하니 이러다 천지창조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 때 날 찾아오지 않았나 뭐 이렇게 얘기하며 네. 또 뭔가 알쏭달쏭한 또 글을 또 적어놨어요. 근데 뭐 이분이 항상 이제 소위 변증법 같은 궤변 비슷한 거를 이제 굉장히 잘하시던데 본인이 다 했다고 했으니까요. 그 본인이 천지창조한 거겠죠. 본인 입으로 본인이 다 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지금 보면 강혜경 씨의 증언에 따르면은 81번의 여론조사, 네. 미공표 여론조사 등등 해가지고 받을 돈이 3억 7,500만 원이 있었는데 네. 돈을 못 받고 그게 결국 공천 네. 장사로 간 게 아니냐 네. 이런 네. 의혹이 짙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아까 이런 영역이에요. 바로 이건 누가 봐도 불법이죠. 그리고 정황 증거는 다 이제 오픈이 돼 버렸죠. 그런데 뭐, 본인이 내가 허셌던 거야. 나는 그때 비행기를 탄 적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을 바꾸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 법적인 처벌. 우리 법적으로 처벌을 하고 그 비등점을 높이는 역할 이거에서는 한계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잘 아마 봐야 검찰도 된다. 그걸 알고 지금 어떤 그래요. 수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김영선 공천 개입 의혹 이 얘기가 뭐 주가 되고 있지만 네. 아까 언급한 한남동 라인 네.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국회의원 당선된 분이 있지 않습니까? 두 분이 당선돼 있죠. 네. 예. 근데 거기에 공천도 혹시 뭔가 영향을 행사한 게 아니야? 이런 그건 의혹가 뭐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제가 이제 보지는 않아서 네. 다 추정의 영역이지만 결국은 이제 공천을 할 때 보면 누구 몫이다 사실 암암리에 다 있잖아요. 공정하게 한다라고는 다 표방하고 공관이 주관으로 한다고 하지만 네. 출마해 보신 분들이 많이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일이지만 누구 몫이 뭐 어느 정도 된다, 누구 몫이 뭐 몇 명 정도 된다, 뭐 이런 게 암암리에 이제 떠돌고 하는데 네. 결국은 대통령 입장에서도 정권 후반부를 커버할 호위무사라면 호위무사 또 굉장히 친위대. 측근들 친위대를 많이 구성해야 된다는 어떤 절체절명의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몇 명 그 친윤들을 통해서 공천권을 전체를 행사하고 싶었겠죠. 근데 이제 그게 다 안 되니까 일부는 이제 한동훈 주고. 대표 축으로 뭐 이렇게 되면서 절충하고 이런 속에서 본다면 네. 용산에서 일했던 가장 충직스러운 사람들이 더 먼저 마음에 들었겠죠. 그 중에 아하. 본인이 나가고 싶었는데 못 나간 사람도 있어요. 뭐 이 지금 거론되는 네. 7-8명 중에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어디 지역으로 지방으로 나가려고 했으나 여의치 않아서 어떤 것 때문에 여의치 않아서 다른 길을 택하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결국은 가장 가까이서 친위 부대로 돼서 나를 이렇게 커버할 사람들이 누구냐? 물론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이제 수석을 지낸 분이 뭐 친한 모임에 갔다 해서 뉴스거리가 되더라고요. 비례대표. 예, 네네 예. 뭐 뉴스거리가 되는데 네. 다 염량세태 같은 것들이지만 결국은 아무리 친위대를 만들어도 때가 되면 또 그렇게 바뀌기도 하고 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일단은 눈앞에서 가장 정말 충성스럽게 했던 분들 또 뒤집어 보면 서로가 비밀을 가장 많이 공유하는 관계가 가장 친위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영향력이 사실은 행사될 수밖에 없는 공정 네. 과정. 네, 네. 그걸 우리가 지켜볼 수가 있다라는 추정이지만 뭐 그렇게 네. 본다 그러면 결국은 같이 상의를 해서 하지 않았겠나 하는 게 뭐 추정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김건희 여사랑도 상의를 예, 해보았지 뭐. 않았을까 추측을 예, 우리가 예. 할 수 있는 거 입김이 작용한 거 아니냐는 추측을 해볼 네, 수가 있는 네. 것이고 자 그러면 지금도 그러면 V1, V2
그거는 그 용어는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고 V1은 그러면 누굽니까? 심지어 저 과장에서 얘기한 네. 사람은 V0라고도 하고 하니까요. 결국은 김건희가 제일 앞에 있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좀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밖에서 보면은 네. 뭐 그렇게 많이 느끼는 것 같고 안에 네. 근무하는 사람도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대화를 V0, 사석에서 V1. 해보면 큰 김건희.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하. 자, 저희 더 나눌 얘기가 남아 있는데 네, 네.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지고 네. 오늘 못다한 얘기는 추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소감 하나만 소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준비한 소감이 있으시군요. 정말 착잡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제가 인수위 때 단호하게 때려치고 떠났지만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잘 되기를 바랬습니다. 저도 네. 개인적으로는 제가 뭐 누굴 뒷담화하거나 같이 일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뭐 흉을 보거나 그분들의 명예를 훼손할 생각이 1도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다 열심히 각자 분야에서 일하는 실무자 이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보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뭘 폄하하거나 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련의 이런 상황들을 놓고 네. 저도 정말 제가 가까이서 뵈면서 우려했던 거, 이러이러한 거는 이렇게 되겠구나. 이건 또 잘못되는 각이 나오겠구나. 물론 제 개인적 트라우마를, 탄핵의 트라우마를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일반화시킬 필요도 없고요. 네. 그건 제가 경험했던 거지 뭐 남이 한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어찌 그 우려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크게 각 분야에서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가 있느냐. 제가 농담을 합니다. 김 여사는 굉장히 부지런한 분이라고. 얼마나 부지런하면 이런 각종 분야에 다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렇겠는가. 예. 그럼 우리가 우려하고 했던 것보다 너무나 무너지는 대한민국, 또 정말 민생 파탄에 힘들어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면서 요즘 수출 호조고 굉장히 양극화 굉장히 심하죠. 거시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거시적으로만 보면. 그러나 이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 격차를 과연 어떻게 메꿀 것이냐.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저도 분노하는 심정으로 분연히 일어나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출연을 합니다. 그래요. 이제 방송에 오셔가지고 네. 더 가열차게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믿고요. 네. 자, 이제 가까운 선거가 뭐 2년 뒤 지방선거인데 지금 들어보니까 저도 이제 뭐 들리는 소문에 타천으로 예. 충북도지사 후보로 지금 거론되고 아, 있는데 네. 혹시 뭐 아직 제외적으로 이걸, 제 입으로 네. 한 번도 말씀 안 드렸지만 뭐 열심히 하여튼 대한민국과 지역의 발전, 변화, 특히나 이제 충북에는 오송 참사가 있었고 네. 또 미래 먹거리 일거리에 대한 과제가 정말 당면한 과제가 많거든요. 그렇게 새롭게 바꾸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저 오마이 TV 오셔가지고 계속 네. 말씀을 좀 해주시고 오늘 지역 총 얘기도. 무거운 주제라 좀 무겁게 말씀드렸는데 좀 네. 가볍게 농담하면서 할 수 있는 자리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명태균 씨 의혹도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더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얘기가 많고 예, 또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도 비교해 보면서 볼 일이 많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우리 교수님 자주 모셔가지고 네. 말씀을 또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경제적인 얘기도 가끔 섞어서 하겠습니다. 경제 좋습니다. 전문가로서. 경제 네네. 전문가로서 예. 또 전문적인 식견도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신용한 교수와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또 해법도 찾아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분석해보는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종현 스팟 오늘 이렇게 지금 12시 넘었는데 달려왔는데요.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과 함께 정치 현안 분석해드리고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